R이 아니라 WR, Wright. 쓰다 할 때 그 WR, Wright 형제가 1903년도에 최초로 동력 엔진을 단 비행기를 탄 것이 인류 최초다라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 이전부터 인류는 정말로 날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면 라이트 형제 이전의 비행 기록은 어떻게 되나? 일단은 다빈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딱 봤어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새들이 날 수 있으면 인간도 날 수가 있다 하면서 새를 그대로 한번 모방을 해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날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날죠. 나중에 밝혀져요. 이것이 체중의 7배, 8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으로 퍼덕여야지 날 수가 있다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다빈치 때만 하더라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실패, 날 리가 없죠. 그런 다음에 다빈치가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나선형 굴뚝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위로 올린다든지 바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면은 요 공기 역학을 이용해서 뜰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디자인, 인류 최초로 헬리콥터 디자인을 만들어요. 다빈치가요. 뜨냐? 안 뜨죠. 당연히요. 지금까지 새의 연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새는 이렇게 바닥거리고 꼬리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1505년에 새의 비행에 대해라는 책을 냅니다. 이것이 이른바 항공 이론에 관련된 인류가 만들어낸 첫 번째 책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로 하늘을 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대부분의 연구는 프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또 타임머신을 타고 1783년 프랑스로 가볼까요? 프랑스에 몽골피에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제지, 종이 관련된 그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지 같은 거 못 쓰게 된 종이를 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 종이가 이렇게 떠요. 뜨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오. 그걸 보고 뭔가 태우면 날아간다. 뜨거운 게 있으면 날아간다.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1783년 그 루이 16세 때거든요. 그 프랑스에서요. 인류 최초의 열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뭔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열기구의 원리는 그 뜨겁게 하면은 공기 밀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붕 뜨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뜨겁게 뭔가 태워서 연기를 발생시키면 이것 때문에 난다고 일단 본 거예요. 최초로 약 25분 동안에 9km 열기구를 띄워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인공적으로 뭔가 기계 동작으로 뭔가 만든 인류가 만든 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공중에 올라가서 이동을 했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루이 16세 당시 그 프랑스 국왕이 듣습니다. 몽골 피해 형제가 뭔가 뜨는 걸 만들었다고 그거 적극적으로 연구해봐라 해서 베르사유 궁을 빌려줘요. 거기서 연구하라고. 자, 그래서 뭘 하냐? 살아있는 생명체를 한번 넣어서 띄워보자 해요. 루이 16세의 지원하에 1783년도에 양, 꼬끼, 닭, 빡빡빡, 오리 등등을 태워가지고 열기구에 실어서 띄워요. 다 살아 돌아왔어요. 꽉꽉꽉. 이것이 인류사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인공 비행체의 생명체가 타서 이동을 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1783년에요. 꿈이 있었어요. 사람 한번 태워보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피의 그 형제와 루이 16세는 사형수 태웁시다.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다가 필라토르 로제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사형수를 태울 수가 없다. 나를 태워달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한번 최초의 인류로 난 기록이 남겠다. 라고 하면서 1783년에 몽골피의 형제가 만든 열기구 위에 올라타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로제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최초로 비행을 한 인류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83년도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해인 게 뭐냐면 일단 여기 몽골피의 형제는요. 뭔가 태워서 올렸잖아요. 열기구가. 옆에 똑같은 프랑스인 한 명이 다른 무언가를 넣어서 열기구를 올려요. 가장 가벼운 물질 중에 하나라는 수소를 넣어서 열기구를 띄웁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자크 샤를이라는 프랑스 과학자였는데 수소가 가볍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열기구라기보단 기구에 넣어서 띄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열기구는 1783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한 거는 맞아요. 문제는 얘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바람 부는 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러다가 1852년에 앙리 지파르라고 하는 또 프랑스인이에요. 이 앙리 지파르가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동력 장치를 내가 한번 달아보자 해서 뭘 하냐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증기 기관이 이미 개발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앙리 지파르가 열기구에 증기로 움직이는 프로펠러를 달고 방향탑까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기구가 떴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브르르르 뒤에는 프로펠러가 돌고 있고, 인류 최초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열기구 비행체를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열기구잖아요. 비행기가 아니고요. 날개 달리고 한 비행기요. 이거는 누가 그러면 시작을 했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으로 굴러가는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1896년 독일로 가볼까요? 자, 독일에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뭐 했냐면 글라이더를 연구했어요. 글라이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와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근데 글라이더는 말 그대로 글라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동력이 없이요. 이 오토 릴리엔탈 이 양반은 그러면 기껏 가봤자 몇백 메타밖에 못 가는데 동력 장치를 여기다가 달면은 진짜 멀리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동력 장치를 다는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험을 하다가 1896년에 오토 릴리엔탈이 실험 도중에 얘가 추락을 해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돼요. 동력 장치를 단 글라이더 실험을 한 오토 릴리엔탈 실험 도중 사망을 한다. 이 소식을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있던 자전거 수리를 하던 한 형제가 듣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라이트 형제거든요. 형, 지금 저기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그 독일 과학자가 동력 엔진을 단 글라이딩 시험했다가 뭐 안타깝게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우리도 기계라면 한 기계 하잖아. 자전거 고치고. 그래,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스미소니언 과학재단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원 좀 해달라.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만들어 봐라 해서 1903년도에 인류 최초로 동력기관이 달린 글라이더를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많았어요. 그전에도요. 그렇지만 라이트 형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동력기관을 단 엔진이 달린 글라이더를 타고 비행을 한 사람이 미국의 라이트 형제다 이거거든요. 자, 이 라이트 형제가 이제 그 비행 시험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는 또 다른 비행의 천재가 또 탄생을 합니다. 1880년대 초반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요 독일계 이민자 윌리엄 에드워드 보잉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보잉사를 만든 그 보잉 맞아요. 윌리엄 보잉 아이비리그를 다니다가 공부해봤자 뭐하냐 돈 벌자 해서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워싱턴으로 갑니다. 수도 워싱턴이 아니라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이요. 지금도 보잉사의 본사는 시애틀에 있죠. 거기 가서 뭐 하냐면 목재 사업을 해요. 이게 대박을 쳐버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면서 뭐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할 때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워싱턴주에 있는 숲에 나무를 베고 해가지고 재벌이 돼요. 우연한 기회에 이 윌리엄 보잉이 당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에어쇼의 관객으로 보러 가거든요. 그때는 아직까지 비행기는 쇠가 아니었어요. 나무였어요. 나무로 만든 게 하늘을 날 수가 있어?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 그래, 나 한번 내가 사업을 해볼까? 마음을 먹습니다. 보잉도 1차 세계대전을 사업의 발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딱 봐도 일단 1차 세계대전은요. 미국이 1917년도 거의 끝물까지 참전을 안 해요. 막판에 참전하거든요. 그건 유럽 일이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 윌리엄 보잉이 딱 봤을 때 미국이 공중에서 뭐 폭탄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취약해진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저기요, 만약에 비행체를 적국이 만들어 와가지고 와서 폭탄 떨어뜨리면 어떡할래요? 야야야, 누가 대서양 건너서 여기까지 오냐, 비행기를 타고 비행체를 타고.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넌 나무나 벤스 팔아.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이 아니죠. 일단은 그 비행기를 몇 대 사요. 나무로 된 쌍엽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날개가 아래 위로 돼 있는 거. 미식축구 경기하는 경기장에 나무 박스를 던져요. 나무 박스가 턱 떨어질 거 아니에요. 폭탄은 당연히 안 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만약 폭탄이었으면 너희들 다 죽었다. 예요. 경고죠. 그러니까 야, 비행기 타고 와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폭탄을. 지금은 내가 나무 상자 떨어뜨렸지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 당시 이제 이 국방부에서 야, 그럼 시제품 몇 개 만들어 봐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거예요, 유럽 전선에서요.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1차 대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허, 윌리엄 보잉 씨, 이제는 뭐 전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비행기를 만들 그런 일이 없겠네요. 여기서 그래, 사업 접자 하면 또 보잉이 아니죠.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이거 가지고 편지 배달해볼까? 우편 사업? 그때만 하더라도 기차, 아니 자동차 막 개발되기 시작했던 그거로 실어나다 보니까 오래 걸렸죠. 요거 빠르고 정확하게 편지를 내가 배달할 수 있다는 요쪽 우편 사업으로 나가볼까 해서 실제로 밴쿠버에서 자기의 근거지였던 시애틀로 한번 이거 시운전을 해봐요. 너무나 빨리 편지가 오는 거지. 야, 비행기 만들어. 이거로 야, 편지 실어 나르자 해서 우편 사업으로 대박을 칩니다. 될 사람들은요, 뭔가 보이나 봐요, 이게요. 그런 다음에 이 보잉이란 윌리엄 보잉이 뭘 하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우편 비행기도 비행기지만 보통 그 폭격기를 주로 만들었어요. 가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보잉이 뭘 봤냐면, 언젠가는 민간인도 이걸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정확하죠. 그러면서 어떤 회사를 만드냐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라는 걸 만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그 회사요. 보잉사의 자회사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를 만든 다음에 뭐 했냐면은 승객도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자. 이게 굉장한 기술이에요. 폭격기라고 해봤자 한 명 또는 두 명 타고 폭탄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타려면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이게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역의 칸이 커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 기술들을 다 윌리엄 보잉과 그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다 만들어내요. 뭐냐? 나무로 만들면 이거 오래 못 간다. 쇠로 만들자. 그리고 복엽기로 하면은 취약하다. 쇠로 하나의 날개를 만들자. 그리고 비행기가 오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쌍발 프로펠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윌리엄 보잉과 수석 엔지니어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랜딩 기어라고 하죠. 바퀴요. 이거 이륙한 후에도 그대로 들고 날아다녔어요. 공기 저항 엄청나죠, 이거요. 그거를 윌리엄 보잉이 딱 보고 저거 접자. 처음이었어요, 이거요. 그래서 윌리엄 보잉이 만드는 것이 복엽기가 아니라 단엽기에 양쪽에 프로펠러가 달리고 이륙했을 때 랜딩 기어가 접히는 거. 다 윌리엄 보잉과 그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냅니다. 폭격기를 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대전 터지기 직전에 이 보잉사에서요, 획기적인 전폭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B-17이라고 나르는 성, Flying Fortress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폭격기였어요. 2차 대전에 굉장한 그런 활약을 해요. B-17이요. 근데 B-17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이게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긴 냉동 창고가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초기 2차 대전 영화를 보시면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전폭기 조종사들은 파일럿 점퍼라고 하는 두꺼운 가죽 점퍼랑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영화 보시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잉사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뭐냐? 높이 올라갔을 경우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히터와, 그리고 압력 보조 장치, 올라가도 땅의 이 기압이죠. 그거와 똑 맞춰주는 시스템.
이걸 처음으로 적용한 그 전폭기가 바로 B-29 전폭기요. B-29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현재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 있죠. 다 그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안 그러면 서울, 부산, 제주도 가실 때 산소 마스크 끼시고 가셔야 돼요. 그 B-29 기술 때문에 지금 산뜻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